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특별한 영상을 들고 왔는데요. 제주 스냅 촬영에 대해 이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주 스냅에 대해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일단 촬영 전에 이제 제주 스냅에 관해서 궁금해하실 질문들을 몇 가지 제가 적어봤어요. 제주 스냅은 보통 셀프로 많이 촬영을 하시기도 하고요. 헤어 메이크업, 그리고 드레스, 턱시도, 그리고 작가님 이렇게 나눠서 따로 예약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하나만 셀프로 하고 하나는 이제 예약을 해서 촬영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헤어 메이크업 그리고 작가님 이렇게 둘 다 전문가 분께 예약을 해서 촬영을 하고 왔고요. 일단 업체를 통해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예약하는지 이것도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보통 제주 스냅도 이제 업체들이 되게 많잖아요. 일단은 먼저 자기 스타일인 제주 업체를 먼저 찾으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각자의 작가님들마다 스타일도 다르시고 느낌도 다르기 때문에 스냅 작가님들 인스타나 이렇게 블로그 같은 거 보면서 어디가 내 스타일인가 이런 거를 찾으시고 결정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정해지게 되면은 또 그 업체에 연관된 헤어 메이크업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업체들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한 두세 군데나 세네 군데에 이제 헤어 메이크업 연관된 업체들이 있거든요. 어디가 내 스타일이고 여기 드레스가 더 내 취향이다, 여기 헤어 메이크업이 더 내 취향이다, 이런 것도 또 찾아보셔서 그것도 결정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결정하고 나시면 이제 보통 작가님들의 예약이 먼저 오픈이 되거든요. 보통 인스타에 이렇게 예약 날짜를 오픈해 주세요. 그 전에 뭐 몇 월 며칠 몇 시에 저희 예약 오픈합니다 이렇게 공지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에 매일매일 올라오는 글을 또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보통 한 1년 전? 적어도 1년 전에는 예약을 오픈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년 하반기면은 올해 하반기에 오픈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 촬영이면 올해 상반기에 이렇게 예약이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1년 전부터 좀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약 날짜가 공지가 되면 그 업체의 블로그에 댓글 양식을 남겨서 그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보다 앞에 댓글에 먼저 제 날짜를 예약이 돼버리면 저는 이제 그 날짜에는 못하는 걸로, 오픈 시간이 8시면은 8시에 빨리 그 블로그에 양식을 올려서 이제 예약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순서가 밀리면 밀릴수록 제가 원하는 날짜에 촬영을 못하기 때문에 미리 보통 양식이 떠 있거든요. 그래서 양식을 미리 예비 신랑님과 상의를 하셔서 이렇게 적어두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여러분. 그렇게 댓글 양식을 남겨서 예약이 되면은 그 업체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날 이제 촬영이 가능해서 예약이 가능하다, 이런 연락이 오거든요. 그리고 촬영 패키지 시간도 좀 달라요. 그 2시간짜리도 있고 5시간짜리도 있으니까 그것도 어떻게 할지 또 상의를 먼저 해주시는 게 좋겠죠? 보통 웨딩 촬영은 4-5시간을 좀 추천드리고요. 2-3시간짜리는 리마인드로 많이 촬영을 하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4-5시간을 찍었는데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촬영할 땐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촬영을 하고 나니 4-5시간도 좀 아쉽다는 거. 그래서 보통 웨딩 스냅은 4-5시간으로 저는 추천드릴게요. 스냅 작가님 예약이 끝나면 헤어 메이크업
예약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 헤어 메이크업 업체도 예약 날짜가 언제 오픈되는지 이것도 미리 공지를 해주시니까 그것도 또 미리미리 찾아보시고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했던 업체도 스냅 작가님처럼 똑같이 블로그에서 예약을 했거든요. 이것도 또 오픈 날짜랑 오픈 시간에 맞춰 블로그 양식, 그 댓글 양식을 작성을 해서 댓글에 남겨서 이렇게 예약이 진행됐었어요. 이 헤어 메이크업도 똑같이 양식이 미리 떠 있으니까 이것도 먼저 작성을 하셔서 딱 오픈 시간에 딱 댓글을 남겨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스냅 작가님 예약이 먼저니까 아직 헤어 메이크업은 예약 안 했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또 추천도 해주시거든요. 추천받는 업체들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약이 되면 두 군데 모두 다 계약서가 이제 옵니다. 그래서 메일로 계약서를 보내주시거든요. 제가 한 업체는 계약서도 너무 예뻐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메일로 계약서도 날라오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제 예약이 끝나면 긴장했던 마음이 좀 가라앉습니다. 내가 여기 안 되면 어떡하지? 여기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크기 때문에 이제 예약이 원하는 곳에 되면 조금 한시름 놓게 되거든요. 그럼 또 이제 하나하나 그때 또 긴장을 놓치지 마시고 열심히 블로그나 인스타 보시면서 이렇게 찍어야지 이렇게 찍어야지 이런 것도 하나하나 캡처해서 따로 앨범에 저장해 두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여러분. 그 다음으로 제가 촬영 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컨셉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촬영을 하게 되면 촬영 장소, 그리고 어떤 드레스를 입을지, 신랑은 또 어떤 턱시도를 입힐지, 헤어스타일도 이런 것도 하나하나 다 결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당일날 결정을 하기에는 너무 정신도 없고 내가 어떤 걸 원하지? 이런 것도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미리 촬영 전에 인스타나 블로그 보시면서 촬영하셨던 분들의 드레스, 헤어 변형, 그리고 장소 이런 거 무조건 많이 보셔가지고 나는 이 장소에서는 이런 드레스, 이런 헤어 스타일 하고 싶어 이런 걸 미리 정해두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미리 많이 보고 결정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정할 때 엄청 고민됐어요. 그 순간에도 고민이거든요. 진짜 촬영 날 되면 하나도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거 결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 신랑님과 전날 상의를 하셔서 이제 우리 이럴 때는 무슨 색 입지? 이런 장소에서는 어떤 거 입지? 이런 장소에서는 어떤 헤어를 하지? 뭐가 예쁠까? 이렇게 많은 대화를 나누셔서 미리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인스타에 들어가시면 기본적으로 드레스 정보, 헤어는 어떤 걸 해주시는지 이렇게 다 세세하게 다 잘 나와 있어요. 촬영을 하신 분들의 리뷰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잘 살펴보시고 무조건 캡처를 하셔서 앨범에 저장하세요, 여러분. 그게 엄청 도움이 되거든요. 많은 걸 결정을 하셔야 돼요. 힘들긴 했어요. 많이 결정을 해야 하니까. 근데 그게 미리 결정을 해야 그 당일날 착착착착 진행이 돼요. 그래서 꼭 미리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저도 엄청 검정머리였는데 정말 한 4, 5년 만에 염색을 밝은 갈색으로 하고 갔어요. 근데 또 하고 가길 잘한 것 같아요. 보통 사진을 보면 어두운 컬러보다는 아무래도 야외이기 때문에 밝은 컬러의 헤어가 또 사진으로 또 예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염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는 그냥 밝은 갈색 톤으로 염색을 했어요. 이 정도도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햇빛 받으면 조금 밝아지는 그런 컬러? 그런 컬러가 딱 예쁜 것 같습니다. 탈색을 못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 정도로도 만족합니다, 여러분. 네일도 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네일은 저도 네일을 하고 갔어요. 저는 시간이 안 돼서 제주도에서 이제 네일을 받게 됐는데 솔직히 좀 가격이 많이 비싸긴 했어요. 그래서 보통 다니시는 네일샵이 있으면 미리 네일을 받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촬영 한 이틀
2, 3일 전에 네일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염색은 보통 한 5일에서 7일 정도 미리 하는 걸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염색은 7일 전, 네일은 한 2일 전 이렇게 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네일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점은 그래도 손을 많이 찍어 주시거든요. 뭐 손 잡는 거라든지 아니면 결혼 반지도 끼니까 그거 끼는 그런 장면들도 또 원하시면 찍어 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네일을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보통 요 네일 팁이나 스티커 같은 것도 붙이시는 것도 괜찮겠지만 조금 저는 촬영할 때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불안함도 있었고, 스티커도 좀 부자연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네일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거나 여유가 괜찮으시다면 네일을 받으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촬영 전 액세서리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액세서리는 미리 원하시는 액세서리가 있으면 챙겨오라고 하시거든요. 고가의 액세서리들은 분실될 위험이 크니까 이제 결혼 반지 정도만 들고 오시는 걸 제일 추천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액세서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헤어 변형이 조금 화려한 업체를 해서 귀걸이나 뭐 목걸이 이런 거는 전혀 챙기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저희는 결혼 반지를 좀 늦게 맞춰서 그걸 들고 가지 못한 게 좀 많이 아쉬웠는데요. 여러분들은 결혼 반지를 미리 맞추셔가지고 들고 가셔서 반지도 같이 촬영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지 못해서 조금 아쉬웠거든요. 촬영 전에 꼭 같이 촬영을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여러분. 그리고 제주 스냅에 대해서 제일 걱정이 큰 거는 솔직히 날씨예요. 제주도는 또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비가 올지 안 올지 정말 걱정이 많이 크잖아요. 저도 진짜 가기 전 2주 전부터 한 100번 정도 본 것 같거든요. 진짜 제발 제발 맑아라 이런 걱정이 엄청 컸어요. 다행히 진짜 바람은 많이 불었지만 날씨는 너무 좋아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제주 스냅하면 이런 푸르른 하늘과 맑은 날씨가 제일 기대되잖아요. 근데 솔직히 제주도는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장마 시즌에는 촬영을 하는 걸 좀 저는 비추천드리고요. 비 오는 날 찍어두신 작가님들의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해서 이 작가님은 비 오는 날도 너무 잘 찍으시네 느낌이 드는 곳에서 저는 또 촬영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비가 어느 정도 와도 이렇게 잘 찍어주시니까 아무런 걱정이 없는 거죠. 제가 촬영했던 스냅 작가님은 비 오는 날도 진짜 엄청 감성 있게 찍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것도 보고 또 반했던 곳입니다, 저는. 그래서 맑은 날의 사진도 좋지만 비 오는 날을 생각해서 비 오는 날은 또 어떻게 찍어주시는지 그런 것도 또 미리 보시고 정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촬영하는 날도 좀 고민인데 저는 봄을 가장 좋아해서 봄에 촬영을 잡았어요. 4월 중순에 딱 촬영을 했거든요. 4월 중순인데도 저녁에는 엄청 추웠어요. 낮에는 바람도 많이 불고 특히 제주도는 바람도 많이 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3, 4월 이렇게 촬영 좋을 것 같고요. 또 장마 시즌 지나고 9월, 10월, 11월 이렇게 찍어도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벚꽃 시즌 이렇게 찍었거든요. 겹벚꽃 시즌이랑 개무꽃 시즌에 찍었는데 찍고 나니 또 10월에 동백꽃 너무 예쁘더라고요. 동백꽃도 꼭 찍으러 가보고 싶어요. 이렇게 달마다 피는 꽃들의 매력들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촬영 전에 그것도 또 확인하셔서 여러분들은 어떤 꽃들과 함께 찍고 싶은지 생각하셔서 날짜를 정하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차 렌트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게요. 보통 촬영할 때는 큰 차가 필요해요. 보통 운전은 신랑이 하고 신부는 조수석에 앉거든요. 그리고 뒤쪽에는 그 헤어 메이크업 실장님들이 타서 저를 케어해 주세요. 그래서 실장님 짐도 있고 드레스
그리고 신랑 턱시도 이렇게 다 한꺼번에 차에 싣고 가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SUV에 큰 차량을 렌트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희는 이제 숙소를 옮겨야 돼서 차에 캐리어를 이제 넣고 탔었거든요. 근데 캐리어마저 짐이 너무 공간이 없어서 그거를 샵에 두고 저희는 또 출발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SUV에 큰 차량을 빌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숙소는 무조건 헤어 메이크업 해주시는 그 샵 근처로 잡으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는 샵과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숙소를 잡게 됐었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아침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샵 주소를 미리 인터넷에 찾아보시고 무조건 샵 근처에 숙소를 잡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촬영이 끝나고 나면 저희는 이제 실장님을 샵에 데려다 드리고 실장님 짐도 샵에 이제 내리고 다시 저희는 숙소로 가야 되거든요. 갈 때도 힘들었고 올 때도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샵 근처에 있는 숙소를 잡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 촬영 전에 중요한 거는 부케거든요. 부케가 또 업체에 연관된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 찾으셔서 예약을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다행히 헤어 메이크업에 연관되어 있는 업체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부케를 진행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진짜 부케도 진짜 엄청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양한 색감의 부케들이 있고 디자인이 있고 나는 어떤 걸 하지? 어떤 색이 예쁘지? 이런 걸 엄청 고민했기 때문에 진짜 부케 고민도 결정하고 나서도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쨍한 색감의 부케보다는 연한 색감의 파스텔 톤의 색감이 좋아서 그렇게 진행을 부탁드렸고요. 오버사이즈랑 일반 사이즈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도 하는 김에 오버사이즈지 해서 오버사이즈로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하길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한 헤어 메이크업은 부케의 꽃을 이용해서 저의 헤어 장식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큰 꽃이니까 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 머리에 꽂을 수 있는 꽃들이 엄청 많았어요. 오버사이즈로 한 걸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했고 이게 취향이다 보니까 파스텔 톤의 부케가 너무 예뻤어요, 저는. 근데 또 쨍한 색감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색감의 꽃이 좋은지 그리고 어떤 색의 조합이 좋은지 이런 것도 미리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러이러한 느낌의 꽃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색감이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사진을 보내시는 걸 제일 추천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진을 보내드렸어요. 이런 색감의 꽃이었으면 좋겠지만 이러이러한 색감이 추가됐으면 좋겠다. 전체적으로 파스텔 톤의 느낌의 좀 동글동글한 개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드렸거든요. 진짜 예쁘게 해주셨습니다. 짱짱! 저 부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고민하시고 사진 같은 것도 많이 보셔가지고 어떤 스타일이 좋은지 또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궁금해하실 점을 좀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짐을 싸야 되니까 준비물인 것 같아요. 준비물은 보통 샵에서 이러이러한 준비물을 챙겨오세요 라고 공지를 또 해주시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필요했던 거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무조건 담요. 이게 여름날을 제외하고는 솔직히 여름날도 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담요 무조건 챙기세요, 여러분. 저는 저녁에 노을과 함께 찍는 장면에서 진짜 오돌돌돌돌돌 떨렸어요. 너무 추워서. 그래서 이게 날씨가 변덕스러우니까 무조건
담요 챙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신랑 신부님들 편한 신발, 크록스나 슬리퍼 같은 거 이것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보통 구두를 신고 신부님들이 이동하지 않고 크록스나 슬리퍼 같은 거 신고 있다가 촬영할 때 신발을 갈아 신거든요. 편한 신발 꼭 챙겨주시고 이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발이 엄청 작은 편이에요. 220인데 저는 샵에 대여할 생각으로 들고 가지 않았었어요. 근데 저는 발이 워낙 작다 보니까 저의 발에 맞는 사이즈의 신발이 없더라고요. 제일 작은 게 225였어요. 근데 225도 저한테는 좀 크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대여를 하긴 했지만 촬영할 때 225의 구두를 신고 촬영을 하는데 커서 좀 불편했어요. 벗겨질 것 같기도 하고 좀 불안한 마음에 좀 많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처럼 발이 워낙 작으시다고 하시면 무조건 자기 신발을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는 그 부분에서 내 신발 챙겨올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간식. 정말 촬영을 거의 하루 종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동 시간이랑 포함해서. 그러면은 배고프거든요. 솔직히 먹을 시간이 없어요. 이동 시간에 먹을 수 있다고 하시긴 하셨지만 이동 시간에도 솔직히 입맛도 없고 먹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사탕이나 초콜릿도 한 입에 넣을 수 있는 초콜릿 이런 거 되게 추천드리고요. 드레스를 입고 차에 계속 타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엄청 불편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물티슈나 휴지 같은 거 차에 꼭 미리 챙겨두시고 한 입에 쏙쏙 넣을 수 있는 간식이 제일 좋았어요. 음료 같은 것도 빨대로 먹을 수 있는 음료 이런 거를 구매를 하시는 게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초콜릿이 제일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간식도 미리 챙겨 오시라고 공지를 해주시거든요. 저녁에 미리 이제 편의점 가셔서 내일 먹을 삼각김밥 이런 거 사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촬영 전 궁금해하실 제주 스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제가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여러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